자, 오늘은 전반부, 후반부 서로 다른 두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오늘 내용까지 하면 대충 프로그래밍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요소들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4-1, 4-2로 준비를 해놨고 일단 우리 지난주에도 그러기는 했는데 4-1 여기서 진행하다가 혹시나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여기서 4-2 지금 에어컨 잘 나오니까 여기서 4-2까지 조금 더 진행하고 이제 뒷수업 친구들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2층에서 4-2 남은 내용을 주파를 하고 오늘은 이제 과제 넘버1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진행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1은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스타트 해봅시다. 자, 일단 지난 수업, 지난 실습에서 등장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오늘 수업 제목인 순차 분기 반복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등장했었고 자,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 달리 말하면 내 프로그램이 나중에 F5 눌러서 실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흐름을 가져갈 거냐를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구성할 때 도입할 수 있는 세 가지 개념인 순차 분기 반복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전반부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수업, 이론 수업은 코드 영역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습 시간에 다시금 데이터 부분에 대한 얘기 살짝 더 하고 과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일단 지난 시간에 등장하고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함수랑 함수 정의, 그 다음에 할당문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정도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함수예요.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 수식. 자, 우리 수업에서 변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는 뭡니까? 당신들 지난 수업 내용 기억합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나는 기억해야겠죠. 자,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우리 수업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식은 뭡니까? 이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수식은 뭡니까?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이밸류에이션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어느 동네를 가나 파이썬을 가나 여러분 C를 복습을 하나 자바를 다시 배우나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국룰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걔네들은 이제 한국말로 딱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랑 다르게 함수 개념, 프로그래밍 동네의 함수 개념은 지금 당장 4주차 시점에 한 줄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도만 살짝 상기를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걔가 이름이 뭐냐, 예를 들면 인사입니다. 프린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뭐냐, 나중에 인수를 몇 개를 넣어줘야 되는 친구냐, 뭐 하나도 안 받는 애 있을 수 있고 등등등이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은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냐와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리 정해둔 어떤 함수가 존재할 때 여러분은 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call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거는 미리 정해두었던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실습에서도 대충 그런 느낌으로만 짤막하게 설명했고 오류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 확인했을 때 실제로 맨 밑에 적어놓은 원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인사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위에다 미리 적어놨었던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문장들을 실행하는 걸 유발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목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는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함수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두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제 이전 시간에 써본 인풋이라는 역시나 이 친구도 함수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풋이에요. 사용자 입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함수 이름은.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파이썬 동네에서 가장 보편적인 입력 수단인 키보드를 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프로그램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오고 싶을 때 프로그램 밖에 있는 데이터를 안으로 가져오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py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랙티브에서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고 문장을 완성해서 실행을 할 때 결국은 저 수식을 계산할 거잖아요. 저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 예를 들어 3, 5 엔터를 쳤다라면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그 3, 5 두 글자짜리 글자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구성하는 이런 느낌의 수식을 보통은 함수 호출식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명백히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건 수식이 맞아요. 여러분 수식 적을 수 있는 데다가 함수 호출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친구라 그랬어요. 함수 호출식도 수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이거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아무튼 인풋 같은 경우는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수식을 완성할 수도 있긴 하지만 괄호 안에 여러분이 메시지 하나를 지정을 해둘 수가 있었습니다.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써봤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적당한 수식을 적어서 자, 입력하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게 될 사용자가 참고할 만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고 커서를 깜빡거리게 만들 것인가를 지정하는 게 가능하고, 그런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가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 역시나 튀어나왔습니다. 영어로는 function, definition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함수 정의를 적음으로써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해서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 도입을 할 때 새로운 함수의 이름은 뭐냐, 예를 들면 나이차입니다 라고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 친구의 인수,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괄호 안에 뭐뭐를 몇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냐. 저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까지를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while문 적어봤죠. while문이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첫 줄을 구성한다면 함수 정의라는 문장은 def 키워드로 시작하는, 첫 줄을 시작하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while문 적을 때처럼 키워드 적고 걔에 대한 관련한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콜론 적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while문의 내용물을 적는 것처럼 이 함수의 내용물을 들여쓰기에서 적어주는 게 가능해요. 자, 요거는 사실은 함수 정의, 여러분 이미 C에서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죠. 예를 들면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처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함수 개념이 존재하고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C라든가 자바라든가. 그래서 자, 문장이 아니다라는 건 그 동네에서, C 동네에서의 함수 정의는 일단은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함수 정의 자체를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함수 호출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었던 문장들을 실행하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함수 정의 그 자체를 실행하는 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는 문장이 맞고 따라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안 중요한 거고, 일단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든가 해서 내가 여기서 파이썬을 써야 되냐, 코틀린, 자바, C를 써야 되냐로 고민해야 할 때 파이썬은 함수 정의가 문장이니까 파이썬을 쓰는 게 낫겠구만이라고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조금은 큰 차이점에 해당한다라고 일종의 상식 정도로만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공창컴 배우고 있는 초보 시점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중요라고 적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함수 정의, 뭐 문장의 일종, 뭐 그렇다 칩시다. 지금 시점에, 4주차 시점에 우리한테 함수 정의가 가져가는 의의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 예를 들어 사용자한테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미리 하나의 세트로, 덩어리로서 적어놓고 그 덩어리에다 미리 직접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트로
놔둘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그 이름, 트라이앵글이라든가 나이차라든가 그 이름을 직접 사용해서 직접 적어서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함수 출식을 계산하도록 만들면 미리 적어둔 덩어리로서 적어둔 그 문장들을 이 시점에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덩어리, 코드 덩어리가 되겠죠. 문장들이니까 코드 덩어리들의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둘 수 있다는 게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초보 시점에서의 실질적인 의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비약을 하면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새로운 코드 이름, 내가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 예를 들면 프린트, 인풋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든가 그런 이름들은 나중에 어떤 문장, 내용을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또는 적게 될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데이터랑 코드 중에 코드 쪽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는 코드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데이터 이름을 여러분이 새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역시나 파이썬 동네에선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고 싶을 때 넘버는 3 엔터라든가 템포는 1 엔터라든가와 같은 문장을 이미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템포는 1 엔터를 쳐놨었다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새로운 이름 템포를 사용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는 1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여러분 밑에 문장들을 내용물을 채우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 적고 는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엔터를 쳐서 완성하는 문장 역시나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의 문장을 할당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고 보통 한국에서 assignment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실제로도 그게 의미상으로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긴 한데 대입하면 지금 여러분 작년까지 고3이었잖아요. 그죠? 수능 보고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대입하면 좀 안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대입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당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름, 예를 들면 5 같은 걸 적고 엔터키 치면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나왔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과 관련한 오류를 내지 않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어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또는 어떤 코드 덩어리를 다루기 위해 여러분은 중간중간에 새로운 이름을 얼마든지 도입해 가면서 위에 거 적고 아래 거 적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코드 덩어리, 사용자에게 인사를 하는 기능과 같은 코드 덩어리에 대해서 인사라는 이름을 부여를 해두고 나중에 인사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아까 정해둔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로 적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런 용도로 적는 게 파이썬의 함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미리 1배속이야 랍시고 1이라고 담아놓고 나중에 우리 몇 배속이었지? 궁금할 때 얼마든지 적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 템포를 도입할 수 있는 문장을 이름, 는, 수식, 엔터와 같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할당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름 적고 는 적고 걷다 처음에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까지 적고 엔터키를 치셔서 문장을 완성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할당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 써본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타임 점 슬립 괄호 열고 닫고 같은 친구들도 역시나 누군가가 어딘가에 미리 저 두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친구들 내용물을 함수 호출식을 써서 사용해 볼 수 있었던 어엿한 함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것들 여러분 프린트 지금 막 출력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프린트 호출식 적을 수 있죠. 자, 얼마든지 여러분은 지금 시점에도 저 친구들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삼각형 출력하는 거 지난 시간 최종 목표였잖아요. 그거 대충
몇 줄 정도 됐었을까요? 뭐 길어야 뭐 한 30줄 정도면 끝이 났을 겁니다. 우리 30줄짜리 뭔가를 만들기 위해 한두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자, 프린트나 저 time.sleep이라는 친구 또 어딘가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건데 과연 저 친구들은 몇 줄 정도나 되는 친구들일까요? 자, 프린트 일반적으로 사용자한테 글자를 보여주기 위한 함수 내용물은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보통은 예를 들면 한 3만 줄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2만 줄, 3만 줄 정도.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장들로 내용물이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거 1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함수 호출식, 프린트를 실제로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괄호 안에 뭐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출력해 주냐 마지막에 엔터키 안 치고 다른 거 대신 출력하려면 어떻게 인수를 지정해 주면 되냐 같은 일종의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저 함수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도 프로그래머란 말이에요. 저 프린트 time.sleep 만드신 분들이 프로그래머이듯이 우리 역시나 프로그래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도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두고 나중에 그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둠으로써 미래의 나 자신이 조금 더 원활하게 특정 문장들, 내용물을 그 당시의 목표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자, 우리 배속 조정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미리 새로운 데이터 이름 도입하면서 미리 적절한 데이터 1배속 하고 싶다라면 1, 3배속 하고 싶다라면 3이라는 적절한 데이터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랑 관련한 사전 준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코드랑 관련한 사전 준비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함수 정의를 적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귀찮고 어렵고 과제니까 하지 그냥 하는 거였으면 일자로 그냥 적고 말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마치 변수 이름 새로 도입하듯이 적어도 파이썬을 쓰는 동안에는 새로운 변수 이름 별 부담 없이 도입하듯이 새로운 함수 정의를 최대한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적어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경험치를 얻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수단이 될 겁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튀어나왔었습니다. 3 더하기 작은 따옴표 5 같은 거 할 때 오류가 났었어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러분이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값, 사용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은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글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글자들에 해당하는 형식, 정식 명칭은 당시에 오류 메시지에서 봤었던 str 형식입니다.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나이차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목표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글자들을 다루는 게 아닌 숫자를 다뤄야 되는 숫자 뺄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저기 지금 담겨 있는 str 형식 값에 대한 적절한 int 형식 값을 얻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값을 얻고자 하는 그 형식 이름을 일단 적고 글자들에 대한 숫자 표현을 얻고 싶다라면 int를 적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출식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nt 괄호 열고 your age 괄호 닫고 str 괄호 열고 차 괄호 닫고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int, str은 지금 설명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쟤네들은 일단 함수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 이름 일단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함수 출식 같이 생기는 걸 구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지난 시간 실습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대충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지금 시점에는 큰 부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실습 시간에 자, 우리 int, int라고 보통 부르는 int, str 형식
같이 짚어봤고, 그거 외에도 당연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기본적인 형식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걔네에 대해서 살짝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지금은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수업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까지 절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3주차 후반부 내용은 이 정도까지였어요. 아무튼 요약해보면, 자, 이제까지 등장했던 내용들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나쁘게 말하면 약을 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안에 있는 갖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느낌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인포트문,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을 쓰고 싶어 여러분은 타임이라는 무언가를 수입을 해놓고 거기다가 점을 찍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슬립이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등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파이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에 전부 다 내재되어 있는 변수 개념, 함수 개념 같은 것들은 이런 슬라이드, 이런 유튜브 영상 구경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조금 그거랑 달라요. 오늘 소개할 순차 분기 반복은 파이썬 동네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나 이런 거 최종 목표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 최종 프로젝트 GUI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하는 머릿속에 지금 흘러다니는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이 키보드로 열심히 쳐서 .py 파일을 적어놓고 F5 누르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바로 그 느낌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시켜줄 수 있을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나왔던 변수가 뭐네, 함수가 뭐네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가 여러분이 손을 써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 눈앞에 있는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까지는 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요. 쟤는 while문을 알아먹을 수 있는 친구예요. 쟤는 글자들이랑 숫자들을 서로 다르게 다루는 친구예요. 덧셈 할 때 덧셈 양상이 달라요. 와 같은 식으로 설명을 진행했다면 이 순차 분기 반복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중심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의 중심을 놓고 이야기를 풀기 위한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서 자신의 생각을 파이썬 인터프리터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순차 분기 반복이 있고 사실은 순차 분기 반복 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울 게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깔끔해요.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복잡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키보드로 막 아무 말 대잔치 한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거를 곧이곧대로 알아듣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 다단한 생각을 순차랑 분기랑 반복 요 3가지 재료의 조합으로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비로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복잡한 뭔가를 만들 때는 이러한 여기는 3개밖에 없어요 라는 간단한 규칙이 여러분의 발목을 쥐는 족쇄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수록 더 어렵다가 프로그래밍 동네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막 다들 프로그래머 하려고 하잖아요. 뭐 월급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 막 있잖아요.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쿠팡 뭐 그런 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 거는 뭐겠어요? 이런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뭐 우리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뭐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만들 줄 안다고 프로그래밍 동네 반복 개념을 마스터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while문을 마스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새로운 목표, 완전히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목표를 머릿속으로 쫙 풀어내서 열심히 회의하면서 한국말로 적어가면서 정리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걔네들을 .py 파일에 옮기려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번거로운 고된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시점에도 여러분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서 여러분의 코드를 구성하는 건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저 세 가지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두고 추석을 맞이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순차 분기 반복이요. 이 세 친구는 명백히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이터와 코드 중에 코드 파트랑 연계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순차 분기 반복. 여러분 아예 생으로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니죠. 아마 여러분 이미 1학기 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분기, 뭐 그 막 고속도로 분기점 막 나오잖아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복은 뭐 우리 수업에서도 몇 번 제가 입에서 튀어나온 적 있는 단어죠. 3번 반복해서 출력한다, 무한 반복해서 출력한다, 막 이런 소리 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차 분기 반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미래시를 하고 온 친구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엄청나게 당연스럽게도 순차예요. 분기 반복? 뭐 없으면 뭐 아쉬운 거고, 뭐 무한 반복 못 하는 거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순차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긴 한데 엄청나게 간단한 친구니까 잠깐만 요약을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차 영어로는 시퀀스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그 순서대로 실행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y 파일 하나 새로 만들고 첫 줄을 x는 3 엔터라고 적어놓고 그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라고 두 번째 문장을 적어놨고 그렇게 해서 F5를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당연스럽게도 화면에 3이 출력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 물어보면 이 순차 개념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순차 개념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가면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줬기 때문이다. 문장들을 실행해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두 줄 순서대로 여러분이 적어뒀다면 일단은 먼저 x의 값을 담아둔 다음에 3을 담아둔 다음에 그 3을 출력하게 돼요. 3 한 글자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고 그 아랫줄에 엔터 조금 쳐서 func 괄호 열고 닫고 엔터와 같이 문장을 구성해 놨다라면 일단은 함수 정의가 먼저 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깔려있는 문장을 실행하면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위에 우리가 미리 적어놨었던 펑크의 내용물, 문장들 덩어리를 가장 마지막에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시에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듯이 순차 개념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F5 눌러서 실행되는 도중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과, 이제 인과라고도 보통 부르죠. consequence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당연히 A 먼저 하고 B 먼저 하고 C 먼저 하면 우리 과제 만점인 것 같아 와 같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A, B, C 순서대로 적어놓고 F5 누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과제의 만점이라는 목표를 낼 수 있도록 실행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코드 실행 흐름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당연스럽게도 항상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우리 적어 놓은 .py 파일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시퀀셜하게 실행해 줘요. 자, 그래서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 시퀀셜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시퀀셜의 반대말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아비트러리가 될 것 같아요. 지 맘대로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1번째, 2번째, 3번째 줄을 적어놨는데 지 맘대로 이걸 주사위 굴려가면서 3, 1 이런 식으로 절대로 실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동작하도록, 주사위 굴리도록 동작한다면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확률에 따라서 아마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밥을 벌어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차 개념을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문장들을 실제로 실행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역시나 반드시 준수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목표대로 잘 실행 안 된다. 일단은 1차적으로 프로그래머 탓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기와 반복은 순차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을 의미했다면 그거에 대한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 영어로는 뭐 브랜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치는 어떤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 우리 적어본 적 있듯이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분기의 개념이에요. 반면 이제 반복, 뭐 보통 룹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언급할 때는 반복은 룹이라는 단어를 보통 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고 1번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차는 무조건 1번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근데 분기는 중간중간에 어떤 건 0번, 어떤 건 1번. 반복은 중간중간에 어떤 거는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변칙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실습 내용이랑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문을 먼저 한번 들고 와봅시다. if문,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얘기했던 프로그래밍 동네의 세 가지 개념, 실행 흐름 구성하는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인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 내 코드 실행 흐름에 적용할 수 있는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생김새는 우리 2주차 때 가장 먼저 적어본 노래가수 출력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먼저 같이 키보드 쳐서 적어본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습니다. 첫 줄 적을 때 일단 키워드 if를 적고 수식을 하나 적었어요. 그 수식을 예를 들면 차가 음수일 때, 차가 0일 때 등등과 같이 어떨 때 이 if문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엔터를 적고 엔터를 쳐서 들여쓰기해서 내용물 문장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0번 또는 1번 실행할 거냐 내용물 문장들을 적어서 if문으로 완성을 했었어요. 아무튼 자, 이런 용도로 if문, while문 등등의 그래서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 언제는 실행을 하지 않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적는 수식을 일반적으로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까지만 말하고 끝을 내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저 친구들은 명백히 수식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if문이 문장이라면 실행의 대상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을 실행할 때 이런 순서대로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줄에 적혀 있을 조건식을 계산해요.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true에 준하는 값이 튀어나왔다면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한번 실행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만 보여드릴게요. true에 준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 요거는 적어본 적 있죠? 수식 true는 계산하면 그 말 그대로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입니다. 반면 이제 1은 true가 튀어나오지는 않는 수식이에요. 1은 계산하면 int 형식 값 1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str1 하면 1 한 글자가 튀어나오듯이 저런 true 같은 거를 다루고 싶다라면 bool이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형식 이름 적고 자, 과연 1은 true로 간주되냐 false로 간주되냐 를 확인하고 싶을 때 int 값 1에 대한 bool 형식 값이 뭐가 나오냐를 이런 느낌으로 잴 수 있고 일단 다행스럽게도 C랑 똑같이 1은 true로 간주를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if 1 콜론 해도 if true 콜론 한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동등한 느낌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지금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울 형식을 다룰 때는 true가 아니면 일단 false인 게 맞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아니라면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을 이 if문을 이번에 실행하는 동안에는 실행하지 않아요. 가 if문의 실행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직전 슬라이드 복사 붙여넣기에서 내용물만 while문 버전으로 살짝 바꿔서 들고 왔어요. 자, while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while문은 먼저 쓰긴 했는데 내 코드 실행 흐름에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역시나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이 부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첫 줄 이미 몇 번 적어본 적 있죠? 자, 역시나 문장이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하냐라면 이 부분이랑 동일하게 일단 조건식을 먼저 계산해요. 이 부분이랑 동등하게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준한다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까지는 이 부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맨 뒤에 추가됩니다. 이 직전의 내용물을 만약에 실행을 했었다면 다시금 조건식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었다면 얘는 생략하고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이 났을 텐데 만약에 내용물 실행을 했었다면 다시 조건식을 계산해서 다시 결과값이 true 또는 준하냐를 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면 또 내용물을 실행하고 또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게 while문의 실행 양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랑은 마지막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딱 끝났는데 while문은 그 뒤에 마지막 단계가 하나 들어가 있고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실행 흐름 관점에서 순차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도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자, 분기는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1, 2, 3, 4, 5, 6, 7, 8줄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게 기본적인 순차인데 중간에 if문 하나 집어넣고 탭해서 내용을 들여쓰게 해놨다면 이 중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은 채 1, 2, 3, 4, 7, 8, 9와 같은 느낌으로 어떤 문장들의 실행을 스킵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분기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하면 이제 반복은 1, 2, 3, 4, 5, 6, 7까지 한 다음에 다시 4, 5, 6, 7, 4, 5, 6, 7도 할 수 있게 어떤 실행 흐름을 물길 같은 느낌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분기는 갑자기 밑으로 그냥 점프를 해버리게 만드는 거고 반복은 역행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따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f문에는 이런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f문의 실행에는. 그렇기 때문에 if문은 일단은 단독으로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었어요. 반면 while문은 스킵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돌아간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임포트문, 할당문, 걔네들은 스킵한다는 개념조차도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돌아간다는 개념도 안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일단은 분기 반복을 위한 문장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while문은 저게 둘 다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복 개념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것도 가능한 문장입니다. 자, 그럴싸하죠? 이 시점에 살짝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 자, 순차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에 대비되는 순차의 베리에이션을 넣기 위한 분기랑 반복 역시나 개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튼 키보드를 쳐가면서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키보드를 쳐서 .py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여러분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창업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완성만 되면 아주 그냥 3대가 불로소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이제 남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이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중간 과정에 반드시 내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 어떤 진짜 강렬한 아이디어는 이 셋의 조합만으로는 딱 잘라서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엔간하면 그 생각은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자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컴퓨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해 줌으로써 내가 할 작업을 대리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나름 중요하고 여러분 프로그래머로서 인생을 살 거라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스킬이니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두고 머릿속에 항상 되뇌어 가면서 지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순차분기 반복은 그런 개념을 서술하는 단어고 명백히 if문이랑 while문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if문은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서 적게 됩니다. 물론 if문을 분기 개념이랑 1도 상관없는 이유로 도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면 if 1 콜론하고 첫 줄 구성해버리면 항상 내용물 문장들 실행할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if문으로 인해서 분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if문은 그런 용도로 적을 수도 있지만 엔간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엔간하면 if문은 분기 개념을 여러분의 코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분기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게 될 거고 while문도 비슷한 느낌으로 while문으로 분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되도록 while문 첫 줄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엔간하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while문은 이제 반복 개념을 도입을 하기 위해 아마도 적으시게 될 겁니다. 물론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파이썬 문장이 if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복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while문 말고 여러분 C에서 이미 for문 써봤잖아요. while문 써봤고 do while문도 써봤죠. C에도 이미 3가지나 있잖아요. 파이썬 동네에도 여러 개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저 2가지는 가장 중요한 3 개념들 중에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2가지 다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도 있도록 사용법을 손쉽게 구성을 해두셨고 우리 선배분들이 구성해 두셨고 큰 무리 없이 여러분 순차분기 반복 3가지 개념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구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저 2 문장 if문이랑 while문은 첫 줄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기, 여러분이 원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하려면요. 그래서 내용물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떨 때 실행할 거냐를 여러분이 if문, while문 첫 줄 적으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if문이랑 while문도 문장이고 걔네들 분기랑 반복을 위해 적는 거고 구체적으로 언제 내용물 실행할 거냐, 몇 번 반복하고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그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은 if문, while문의 조건식이라는 조금 특이한 수식을 첫 줄에 키워드랑 콜론 사이에 적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지도예요. 지난 시간에 이 정도 그려놓고 끝냈는데 일단 오늘 내용까지 합산하면 이 정도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장은 실행되는 거고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니까 요 두 단어는 그냥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코드 실행, 문장에 대한 실행을 3가지 개념의 조합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함수 개념 들고 왔어요. 함수 개념. 여러분 함수 정의, 지금 시점에 함수 정의를 적는다라는 건 코드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 저 내용을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하면 함수 주식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일단 함수 개념은 명백히 데이터보다는 코드 파트에 가까운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도가 살짝 업데이트가 돼요. 자, 아직은 저 가운데 있는 게 데이터냐 코드냐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코드 파트, 수식이 지금 발 걸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코드 파트는 예쁜 삼각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내용물 문장들이죠. 문장들을 덩어리를 이름을 붙여갖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렇게 덩어리로 만들어둔 문장들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엔간한 동네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는 중요한 삼각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건 그거고, 자, 코드 실행되는 거고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코드 얘기의 핵심은 일단 문장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코드 실행의 시간적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차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동네에 매우 당연스럽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매우 당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가장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오늘 이론 시간 본론은 대충 1시간 컷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론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시원할 때 실습 조금 땡겨놓고 내려가서 고통스러운 실습 시간을 맞이하는 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이래요. 아무튼 간에, 자, 일단 코드 얘기는 방금 전 삼각형 그린 거 정도로 대충 시작할 준비는 끝이 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쪽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만 더 확장 지어놓고 실습 시간에 데이터랑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우리 추석 끝난 다음 주부터, 추석 끝난 다음 주에 약간은 또 다른, 그리고 데이터랑 꽤나 관련이 높을 법한 얘기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복잡한 걸 구경해보고 일단 추석 오기 전까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이론 시간에 짚어놓고 넘어갈 만한 건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예요. 자, 요거는 복붙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if문, while문도 문장인데 그 if문의 내용물, 그 while문의 내용물, 달리 말하면 분기의 대상, 반복의 대상이 되는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하고 언제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를 각각의 문장, if문이랑 while문의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직접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if문 조건식, while문 조건식 이제까지 적어본 적 있죠? 얘네들 수식이 맞고 얼마든지 여러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분기 목표에 맞는 새로운 조건식을 적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코드랑 명백히 관련돼 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맛을 살짝 입혀서 데이터 측면에서 이 명백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재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떤 이름, 예를 들면 차라든가 예를 들면 초이스라든가와 같은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오락가락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넘버는 3, 할당문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당문 실행한 이후에 얼마든지 다른 문장을 지금 적을 수 있는 상태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수식 넘버를 적고 엔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예상하다시피 지금 3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왜 3이 나왔냐라고 일단 물어보면 1차적인 답변은 이거예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3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왜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지금 3이 나왔냐는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이전에 실행했던 할당문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수식을 계산하기 이전 타이밍에 3을 담아놨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는 5하고 엔터 쳤다면 넘버 엔터 하면 5가 나올 것이고, 는 7 했다면 넘버 엔터 하면 7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수식, 동일한 수식 넘버는 우리 변수 이름으로서, 데이터 이름으로서 새로 도입한 넘버에 뭐가 담겨있냐에 전적으로 계산 결과값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구성해서 매번 그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수식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는 3을 했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은 는 3을 했기 때문에 언제 수식 넘버를 계산하든 항상 3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 저런 수식, 넘버와 같은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사용자의 키 입력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두도록, 우리 인풋 괄호 닫고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죠.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그래서 그거를 넘버에다 담아두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을 했다라면 이제는 F5를 누를 때마다 수식 넘버를 계산한, 수식 초이스를 계산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방금 2줄 넘버는 3, 프린트 넘버를
.py 파일에 적어놓고 언제 F5를 누르는지랑 상관없이 항상 3이 출력될 거잖아요. 근데 넘버는 3을 하지 않고 넘버는 인풋 괄호 닫고와 같이 첫 줄을 적었었다면 그때는 F5 누를 때마다 언제는 3이 튀어나올 것이고 언제는 3, 5가 튀어나올 것이고와 같이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 결과값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매번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 역시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런 수식,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재다능하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저런 수식을 여러분은 어떤 if문, 어떤 while문을 조건식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해요. 차가 0이냐, 초이스가 1 한 글자냐와 같은 조건식을 우리가 적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번에 메뉴 글자들 보고 1 엔터 쳤을 때만 인사 내용물을 실행하도록과 같이 이런 걸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내 프로그램, 내 코드의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명백히 여기는 데이터랑 관련한 아주 핵심적인 스토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건식 적어야 돼요. 그래,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을 살려놓고 언제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언제는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사실은 데이터 관련한 일련의 흐름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구성을 해놔야지만 예를 들면 위에다가 할당문 잘 적어두고 인풋 괄호 닫고 잘 적어두고 했어야지만 F5 누를 때마다 매번 다른 함수 인사, 나이차, 동방예의지국 매번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게 만드는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까지가 일단 지금 정리하고 싶은 두 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좀 이따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끌어와서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요. 자, 요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패턴, 빌드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무한 반복 하려면 while true 콜론 하면 돼요. 걔는 늘 그렇게 적으시면 항상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늘 3번 반복. 역시나 그냥 복붙을 3번 하시면 돼요. 걔 같은 경우는. 근데 늘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한 줄씩 출력한다와 같은 늘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인데 그게 정확히 코드 짜는 시점에 3번인지 5번인지는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반복 개념을 구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3단 콤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몇 번째 줄 출력할 거냐, 그 다음에 몇 번째 줄까지 출력할 거냐,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냐를 조건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의 내용물로 이번 한 줄을 출력한다와 같은 파이썬에서 한 줄로 딱 깔끔하게 끝났었죠. 그런 문장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방금 전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n번째 줄을 출력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n 플러스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게 맞다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할당문을 실행함으로써 다시금 담아놓고 2번 항목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도록 마지막 줄을 적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콤보를 반복 흐름을 구사하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보통 여러분이 쓰시게 될 거예요. 이제 C의 포문이야말로 진짜 이 3가지를 한 줄에 몰아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세미콜론 2개 갖고 세 부분으로 머리 가슴배 세 부분 해가지고 적을 수 있었잖아요. 각각 가장 처음에 뭐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그래서 조건식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반복 내용물 한번 실행 끝났을 때 무슨 수식 계산할 거냐, 플러스 n 이런 거 여러분 적어본 적 있었겠죠? 와 같은 3단 콤보가 그 포문 첫 줄에 적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고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한 일종의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Mathematical Induction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일단 걔의 목표는 예를 들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어떤 숫자 딱 하나를 잡아서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숫자 딱 담아서 x가 1일 때 성립하고 만약에 x가 n일 때 성립한다면 x가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x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점점점일 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잖아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료구조론이라든가 알고리즘 시간에 이제
인베리언트라든가 그런 고상한 단어들 막 튀어나올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딱 사용자가 O 엔터 쳤으면 5번 반복해야 된다와 같은 목표가 있을 때는 항상 요 3가지 콤보를 주지를 하고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코드는 잠깐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요거 지금 마름모 버전이 돼버린 시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번째 줄, 그 다음에 너비 2번째 줄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로우가 너비 플러스 1이 되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튀어나오도록 2번째 콤보죠. 그 다음에 2번 로어 번째 줄을 출력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 다행스럽게도 딱 한 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1번째 줄 출력했다면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2번째 줄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당문 하나 적어두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 콤보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할당문이고 첫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조건식, 수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반복 흐름 목표가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은 내용물을 다른 걸 적거나 아니면 요 3단 콤보를 다른 거를 적거나와 같은 느낌으로 베리에이션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북반구 잘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 남반구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반복을 이렇게 역순으로 돌리면 예쁘게 남반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따라서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1번, 2번, 3번 문장 2개랑 수식 하나를 새로운 목표에 맞게 고치기만 했더니 예쁘게 마름모가 튀어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까지가 4-1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 대충 우리가 시작할 준비를 끝을 낸 셈이 됩니다. 일단 코드 파트에 대해서는 예쁜 삼각형을 지금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일단 코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백히 문장이에요. 실행이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 실행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차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장들 미리 덩어리 지어놓고 이름 붙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걔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함수 개념이 역시나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볼 거예요. 일단 실습 시간에 일단 데이터 파트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끝을 낼 것 같긴 한데, 다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은 더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가 슬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13분인데 좀 이따가 우리 3시에 내려가야 되니까 이 시점에 4-2 내용을 조금만 더 진행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마 그게 여러분 퇴근하기도 편하고 그럴 거예요. 여기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 진짜 여기서 4시간 하고 싶거든요.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서, 모종의 의사소통 대실패로 인해서 이게 사람은 순차분기 반복으로 동작하지 않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습실에서 먼저 2시간 수업하고 이론 강의실 내려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적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4-2 조금만 보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4-2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명백히 데이터랑 관련된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들 다루기 위한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str, int, bool 같은 형식 이름들이 막 튀어나왔었는데 걔네들을 포함하는 파이썬 동네 몇 가지 기본 형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사용할 데이터, 사용할 값을 정하는 방법, 이제까지 2가지를 우리가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이 노래 가사 이번에는 1배속으로 출력해야 된다 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은 직접 1 한 글자를 쳐서 는 오른쪽에다 1 한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쳐서 얼마든지 내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1배속, 2배속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이번에는 몇 배속으로 출력할까요? 물어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1 엔터, 2 엔터, 3 엔터 쳤을 때 진짜로 1배속, 2배속, 3배속으로 출력하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이 코드 치는 지금 시점에는 이게 1배속일지 3배속일지 몰라요. 삼각형의 너비가 4일지 5일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 바깥에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내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번째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마지막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프로그래머인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는 일 같은 짓 하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인 내가. 그 다음에 인풋 괄호 닫고를 섞으면 사용자가 정하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뭔가 이상한 값들,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값들을 가져와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주사위 굴리는 방법, 랜덤을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실습 시간에 이 literal이라는 단어가 새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 조금 있다가 설명서 구경해보고 퇴근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본 형식이에요. 파이썬 동네에는 이미 int, str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형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인터랙티브를 켜시고 실습을 조금씩 진행을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4가지, 그래요. 뭐, 3.0, 뭐, str 형식 나왔고, 그런가 싶을 거예요. 아무튼 아이들 켰고 요 뒤 슬라이드에 있는 요 문장들을 직접 한번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Alt P 하면 자 3 더하기 5 엔터 친 다음에 Alt P 하면 3 더하기 5 다시 불러오게 할 수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저도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은 복습입니다. 3 더하기 5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스럽게도 8 나옵니다. 3 곱하기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15 나옵니다. 3/5, 3 나누기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이썬 동네는 0.6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5 하면 이때는 이제 3을 5로 나눈 목 0이 튀어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별거 없죠? 자, 이렇게 4줄을 적어놨다는 전제하에 살짝 Alt P를 연타를 해가면서 3 더하기 5 대신에 3 더하기 5.0 또는 3.0 더하기 5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과연 엔터 치면 뭐가 나올 것이냐?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구만 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3 곱하기 5.0, 3 나누기 5.0 등등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건 한번 해봐야겠구만. 3 나누기 5.0 하면 무려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C의 나눗셈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3.0을 5.0으로 나눈 몫은 0.0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 int 형식 이름은 이미 써본 적이 있고, 그거에 대비되는 float이라는, C에도 있죠? float이라는 형식 이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 괄호 열고 닫고 해서 3 나누기 나누기 5를 3 나누기 나누기 int 값 5에 대한 플롯 형식 값으로 나눴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해볼게요. 3 나누기 나누기 플롯 5 하면 일단 0.0이 나오는 것 같아요. 5.0을 인트로 바꿔서 하면 이때는 또 0이 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버전은 플롯 형식 나눗셈을 한 셈이 되고요. 아래 버전은 int 형식 나눗셈을 한 셈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결국은 몫이 0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내용 살짝 정리하면, 자, 3 나누기 나누기 5 하면 얘는 지금 int 나누기 int 계산을 수행한 셈이 돼요. 따라서 결과값의 형식도 int가 됩니다.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놓기로는 int 나누기 나누기 플롯을 적어놓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플롯 나눗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값의 형식도 플롯이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좌항을 계산한 결과값이 int 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익숙한 그 규칙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int 형식보다 플롯 형식이 더 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둘이 싸우면 플롯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 int 값 3에 대한 플롯 형식 값 3.0으로 간주를 해서 3.0 나누기 5.0을 해서 결과적으로 0.0이 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래대로라면 int 나누기 int였는데 우항에다가 플롯 괄호 닫고를 붙여놓은 셈이 돼요. 그래서 우항이 이제는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롯 나눗셈을 하게 돼요. 얘는 그 반대로 int 나누기 플롯이었는데 이제는 int 나누기 int가 돼서 int 나눗셈을 하게 돼요. 따라서 계산 결과 값의 형식 역시나 int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개짓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과 4개를 순서대로 쫙 실행해 보시고 Alt P 해서 3만 3.0으로 바꾸고 동일한 거 한 번씩 실행해 보고 3.0 세 글자로 바꿔서 동일한 내용 한번 실행해 보고 결과가 어떻게 튀어나오나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지금은 타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자, 왼쪽 거는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이고, VAL은 3이에요. 타입 VAL 하면 엔터 치면 무려 int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곱하기 5까지 해봅시다. int입니다 라고 말해요. 곱하기 5.0을 해보면 이제는 아마도 파이썬 동네가 상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마도 플롯입니다 라고 말한 거다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짓을 한 번 더 해볼게요. 3.0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얘는 수식 VAL 집어넣었더니 플롯입니다. 곱하기 5 해도 플롯입니다. 곱하기 5.0 해도 플롯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가 핵재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예상하는 바대로라면 3.0 세 글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아마도 str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키보드로 열심히 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실수 못 따라가요. Alt P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전에 삼각형 출력할 때 봤듯이 str 곱하기 int는 가능해요. 그리고 결과는 str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얘는 과연 엔터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자, 3.0 세 글자를 5번 이어 붙여서 쓰고 싶어 라고 곱하기 5를 할 수는 있다 칩시다. 여기서는 지금 곱하기 5.0, 3.0 세 글자를 5.0번 이어 붙여서 쓰고 싶어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뭐 나오겠어요? 결과는 당연스럽게도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 동네에서 엔간하면 폴라이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에러 메시지를 can't라고 적혀 있는 건 개 뻘짓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형식과 관련한 오류고 너는 지금 str 곱하기 플롯 곱셈을 시도를 했다. 그러지 마라. 난 그거 해줄 수 없다라고 적나라하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str 곱하기 int는 성공했어요. 해줍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35, 35 두 글자를 3번 적으면 35, 35, 35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곱하기 0 하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0 글자짜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하면 뭐가 나올까요? 빵 하면, 빵 하면, 다행스럽게도 0 글자짜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를 할 망정,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700이든 무시를 할 망정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3.3 같은 걸 적으면 오류가 나요. 3.0을 적어도 심지어 오류가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 3, 5 두 글자짜리예요. 그거를 2번 반복해서 적어줘. 반복해서 적지 말아줘. 네 마음속으로 3번만 생각해줘와 같은 식으로 곱셈을 하는 건 그래 말이 된다 칩시다. 누구나 그거에 대한 적절한 결과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곱하기 3 하면 35, 35, 35 3번 하면 된다. 얼마든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3, 5 두 글자를 3.3번 반복해서 적으려면 뭐 어떻게 적어야 되는 겁니까? 3, 5, 3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두 글자니까 그러면 3.5번 이어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런 적절한 계산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형식 측면에서 막아버린 거라 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플롯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3.0이든 3.3이든 막아버렸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 큰 걱정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타입 괄호 닫고를 써서 괄호 안에 적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확인을 하는 게 가능했다. 별 무리 없이 str VAL에 str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str 나오겠지라고 대충 여기쯤 칠 정도에는 얼마든지 납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거까지 지금 살펴보는 셈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 칠 때마다 그럭저럭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마지막 문장 오류 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당황하지 않으셨다면 대충 이전 내용 그럭저럭 잘 들고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 측면에서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는 해봅시다. 좀 다르게 생긴 4층 연산 말고 딴 걸 한번 준비해 왔어요. 사실 다 이미 써본 적 있는 친구들이죠. 걔네들을 한번 조합해서 수식을 구성해서 엔터 쳐서 문장을 구성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뭐라고 말해주나 확인해 봅시다. 아까 전에 if문 while문 설명 들었을 때 대충 느낌 살려서 보면 지금 얘 3이랑 5랑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엔터 치면 당연하게도 false가 튀어나올 겁니다. 3이 5보다 작냐? 작죠? true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식이야말로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오는 바로 그 수식이죠. true가 튀어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는 bool 형식이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잘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긴 살짝만 주목해 볼게요. 뒷내용이랑 연계될 만한 복선이에요. 자, 이 수식, 이 부등식에는 지금 이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좌항은 그냥 3이고 우항은 그냥 5입니다. 저걸 계산을 한다는 건 3이 5보다 작냐를 지금 계산하겠다는 짓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식은 언제나 그냥 true 네 글자 적은 거랑 동일한 계산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 언제 비교를 하든 3은 5보다 작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반복 조건식 항상 true 튀어나와야 됨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번거로운 수식들 대신에 좀 더 눈에 보기 편한 직관적인 수식 true를 대신 적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while true 콜론 하고 같이 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while 3이 5보다 작냐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의미가 동등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본다면 여러분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일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저런 수식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만한 저런 수식은 굳이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있잖아요.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인데 대소관계에 따라서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그런 거랑 연계할 만한 느낌의 수식인데 지금은 좌항, 우항 둘 다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 한쪽은 항상 3 나오고 한쪽은 항상 5 나오는 수식들로만 구성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방금 살짝 등장했던 그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예측할 수 있을 법한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리 하면은 그거잖아요. 네 값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목 그대로라는 의미잖아요. 계산하면 리터럴리 그 값이 나오는 수식 같은 의미로 쟤네들을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역시나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int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들 예시들, bool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 예시들이 등장했고, 여기는 없기는 하지만 수식 3.0, 수식 작은 따옴표 하이, 작은 따옴표 같은 느낌으로 계산하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플롯 형식 값, str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 역시나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적게 되는 특이한 느낌의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까지 살펴보면 우리 엔간에서 자주 쓰게 될 파이썬의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요. int 형식, 자, 명백히 말하면 이거 C의 int 형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그 당시에 3, 5, 7 같은 거 담았듯이 그냥 숫자를 담기 위해 int 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int 형식 값 나오는 수식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구해가면서 어딘다가 담아놓고 필요하다면 int 덧셈 나눗셈을 해가면서 나이차가 몇 살이냐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소수점 단위까지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면 플롯 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3.0, 5.0,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플롯 형식을 다루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구분해서 3글자짜리, 4글자짜리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걔네들은 str 형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bool 형식이 마지막 4번째 기본 형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형식들도 꽤 많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직접 써본, 그다음에 앞으로도 자주 쓸
네 가지 친구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타입 형식을 우리가 지금 다뤄봤어요. 방금 우리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해봤거든요. 그 말은 이름 타입을 쓴 거잖아요. 자,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 납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 지금 넘버는 3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타입 넘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이제 수식 넘버 계산하면 인트 값 3이 나오기 때문에 저 수식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이 나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넘버 엔터 치면 3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름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3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떨까요? 프린트는 우리 지금 수업 내용상으로는 함수 이름이에요. 맞죠? 달리 말하면 저 이름 프린트에는 지금 함수가 담겨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프린트 엔터 치면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이 뭐가 튀어나오냐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프린트라는 이름에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프린트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은 뭐냐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면 built-in function or method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 안에는 지금 함수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입이 뭐냐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이름 타입에는 뭐가 담겨 있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은 조금 비약일 수 있으니까 우리 다른 이름 int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int도 명백히 이름이에요. 엔터 치면 이름 int에 담겨 있는 게 뭐냐를 얘기를 해줍니다. int에는 int 형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type int 하면 int에 담겨 있는 값이 무슨 형식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까지 논 걸로 놓고 봐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type 3 하면 3은 계산하면 int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t 형식입니다 라고 말해요. 3.0 하면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말해요. 프린트 하면 이거 지금 함수가 안에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함수 형식입니다 라고 말해요. int 하면 이제는 자, int라는 이름에는 형식이 담겨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int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함수가 뭔지 잘 모르는 것처럼 int라는 이름에는 뭔가 그 소수점 다루지 않는 그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뭔가 형식과 관련한 덩어리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덩어리 자체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도 역시나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형식 자 이름 타입에 담겨있는 값의 타입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고 엔터를 치면 걔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t도 형식 이름, str도 형식 이름,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타입도 형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게슈탈트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자, C는 이렇지 않아요. C는 명백히 우리 평소에 얘기하는 변수 이름, 배열 이름 등등을 완벽히 구분해서 쓰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메인은 3 같은 짓 해본 적 있어요? 바로 오류나죠, C는. 근데 파이썬은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더 심각한 걸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파이썬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한다면 프린트는 3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하면 3이 나와요. 왜냐? 맨 마지막에 3을 담았으니까요. 물론 이거는 개수작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게 자유롭게 가능해 보이는 동네가 파이썬 동네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타입 역시나 형식이에요. 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는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한 거예요. 마치 int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랑 똑같이 어떤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상상할 수 있었죠? 3, 5 두 글자에 대한 int 형식 값 하면 35가 튀어나오듯이 3, 5 두 글자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하면 str 타입입니다 라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같은 용도로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선 대충 민증을 깐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무슨 형식이 튀어나올 거냐 여러분 얼마든지 꺼내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쓰면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에 대한 숫자를 얻고 싶다. int 괄호 열고 닫고 쓰는 거랑 완벽히 똑같이 동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5단계고 타입은 기본 형식이라긴 좀 그렇고
아무튼 지금 써본 적이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한 다루기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형식들 막 튀어나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를 하고 적당한 목표가 생길 때 여러분한테 과제를 출제한다거나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내용 살짝 끌어올게요. 아까 전에 조금 강조했었던 그 슬라이드를 복붙해 왔습니다. 자, 우리 if문, while문, 분기 또는 반복 개념을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단어들이다 얘기를 했어. 들어와도 돼요. 부끄러운가 봐요. 들어와도 되는데 진짜로. 잠깐만요. 40분이거든. 우리 여기서 5분만 더 존버하고 이것만 설명 끝내고 내려갑시다. 우리 앞에 수업은 59분까지 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양반이죠. 아무튼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지. 들어와도 돼요. 이 뒤에 공창부 하잖아요. 기다려도 돼요. 자, 이 얘기가 언제 튀어나오냐면 if문, while문 얘기하면서 지금 튀어나왔어요. 그 문장들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첫 줄에 조건식을 적어야 된다. 그 조건식은 분기 반복, 내용물을 언제는 실행하고 언제는 실행 안 해도 되냐를 지정하기 위해 수식을 적을 수 있다. 그렇게 잘 적어놔야지 실질적으로 분기 반복이 발생할 거다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건 이제 코드 파트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하는 게 이 슬라이드예요. 여러분은 어떤 수식을 리터럴을 적어놨다면 걔는 항상 true거나 항상 false가 튀어나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쓴다면 그 이름의 가장 마지막에 뭘 담아놨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계산하면 true가 나오고 어쩔 때는 계산하면 false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항상 3을 담거나 항상 5를 담는 게 아니라 걷다가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한 결과값을 조금 만져가지고 담는다와 같이 담아놨다면 이제는 F5를 누를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true가 나오고 어쩔 때는 false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져요. 최종적으로 그런 느낌의 수식을 어떤 if문,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다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언제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언제 F5 눌렀을 때는 실행하지 않고와 같이 항상 학교 종을 무한 반복하는 프로그램 그딴 게 아니라 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그램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냐에 따라 어쩔 땐 3번 반복, 어쩔 땐 5번 반복하는 어쩔 때는 인사를 호출하고 어쩔 때는 인사를 호출하지 않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비로소 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요. 까지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끌어와서 자, 요건 그냥 예시예요. 요건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등식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해봤어요. 지금 3이 5보다 작냐라는 부등식이었어요. 근데 걷다가 이름을 도입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해서 이 넘버는 5보다 작냐 부등식은 결과적으로는 3이 5보다 작냐랑 동일한 계산 결과값이 항상 튀어나올 겁니다. 밑에 거는 좀 그런지 안 보이는 것 같고 밑에 거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깔맞춤을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 진행하고 저 물음표 관련 얘기하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 세 문장 넘버는 5보다 작냐 엔터는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문장들의 바로 앞에 바로 위에다가 적어놓은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는 현재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새로운 이름 도입함으로써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값을 하나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맨 꼭대기에 있는 저 수식에다가 변수 개념을 살짝 입혀서 먼저 좌항을 정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인 대소 비교를 한다와 같이 동등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 느낌으로 요걸 다시 한번 봅시다. 넘버는 3이에요. 만약에 넘버가 5보다 작으면 5는 3보다 큽니다를 의미하는 up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5는 3보다 작은 건 아니긴 하지만 5는 넘버보다 작으니까 작습니다를 출력하고 만약에 넘버가 5랑 같다면 답을 맞춘 거니까 굿이라고 출력하는 느낌의 분기 흐름을 구성해놨다 봅시다. 여기서 지금 보면 자, 만약에 최초의 할당문은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이 적혀있다면 이 시점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넘버는 5보다 작냐라고 적어놓은 거랑 3은 5보다 작냐라고 적어놓은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실행될 거다라고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3이 나올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글자들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넘버에다 담고 그게 5보다 작냐 크냐 같냐를 비교하기 위한 분기 흐름은 아까랑 똑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전과 똑같은 복붙이 가능하냐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긴 지금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출식, 심지어 이중 함수 출식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식 넘버를 적어놓은 그 자리에 여기 할당문은 오른쪽에 적혀있는 저 수식을 복붙해 왔을 때 과연 이전이랑 동등하게 실행될 거냐를 질문을 한다면 아쉽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 입력을 4번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심지어 업, 다운, 굿을 출력을 3번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 input 괄호 닫고라는 수식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매번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입력한 건 넘버에다 담고 두 번째로 입력한 거가 5보다 작냐를 검사를 할 거고 등등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게임 같은 걸 만드는 거였다 친다면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 수식,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수식 인풋 괄호 닫고를 미리 계산을 하도록 구성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턴에 사용자가 숫자를 뭘 골랐냐를 미리 한번 받아서 어떤 이름에 담아두고 그 담아둔 값을 3문장에 걸쳐서 동일한 값을 연거푸 쓰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해야 예쁘게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미리 한 번 담아두고 나중에 연거푸 사용한다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을 추가로 도입해서 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이죠 지금. 그래요.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복습입니다. 자, 오늘 하려는 건 이거예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뭔가 수식을 적고 싶은데 여기다 만약에 리터럴을 적는다면 계산 결과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일하게 뭐가 나올 거냐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정하는 셈이 돼요.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여기다가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섞어서 함수 출식을 적어준다면 이제는 프로그래머인 우리는 나중에 사용자가 뭐 적고 엔터 칠 줄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F5 눌렀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넘버에다 한 번 담아두고 연거푸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쓴다면 프로그래머인 나도 3인지 5인지 몰라요. 사용자도 엔터 치는 사용자도 이번에 3일지 5일지 몰라요. 그런 둘 다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값을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실제 실습은 내려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몇 분까지 쉴 거냐고 궁금하죠? 49분이니까 21분을 쉽시다. 15시 10분에 재개를 할게요.